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준비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트워크 일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선 시간에도 제가 이 네트워크 관리사는 과목이라는 벽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과목을 뭐 NOS 과목이나 네트워크 과목이나 또 안 정하셔도 각 과목마다 섞어서 나오거든요. 뭐 여기 있던 과목이 뭐 저기 가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의 벽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 벽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똑같이 학습하시면 되는데 이 앞선 시간에 운용기기를 해서 이 가장 기본 물리적인 장비들을 봤잖아요.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 일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개념이 가장 많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정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커리큘럼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네,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렌인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회사나 가정 집에 좀 적당하죠. 뭐냐면은 이렇게 호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호스트 뭐 두 대? 세 대? 네, 호스트가 세 대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이 연결된 걸 케이블로 연결하죠. 이걸 노드라고 해요. 명칭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야든지 용어가 좀 중요하죠. 공부할 때, 학습하실 때. 그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노드 이렇게 해서 노드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를 구축할 수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뭐 랜선이라고 하죠. 랜선. 엄연히 말하면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층이다. 5층에 있는 부서다. 여기는 10층에 있는 부서다. 거리가 멀면은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브릿지. 브릿지가 뭐죠? 브릿지는 이 신호가 멀면은 이 케이블이 100m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송거리가. 물론 중간에 이렇게 포트가 또 있어요. 포트로 또 연결도 할 수도 있지만 딱 이론상으로는 100m입니다. 그럼 거리가 멀 경우에는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쓰는 게 브릿지죠. 물론 요즘에는 뭐 라우터를 써도 되고 뭐 종류는 많아요. 뭐 연결된 호스트가 많으면 뭐 여기 또 이렇게 뭐 PC방처럼 이렇게 24포트나 12포트나 해가지고 허브나 스위치를 또 이렇게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이 구성이 랜이에요, 랜. 그래서 랜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이렇게 뭐 자꾸 세그먼트 하는데 사실 세그먼트는 결국에는 이 랜 끝에도 외부에 인터넷에 연결되면은 이 선 끝에 제 그림 진짜 엉망이네요. 정신이 없네요. 보면은 여기 결국 끝에는 게이트웨이나 라우터가 있어요. 이걸 통해야지만 밖에 외부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게 이 라우터가 갖고 있는 IP 주소랑 이 내부에 있는 IP 주소가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스트들에 있는 IP는 고정 IP, 사설 IP라고 하죠. 여기 있는 IP는
뭐 일반 가정집은 뭐 유동 IP라고 하고, 왜냐면은 그 ISPN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변경이 되거든요. 바뀌어요. 네. 어쨌든 그게 랜의 개념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구성의 최소 단위. 네, 최소 단위. 네, 제가 이렇게 호스트가 있으면은 결국 끝에 이 라우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게이트. 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라우터 단위로 연결되는 이 장비,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비로 연결되는 거를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입에 익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못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좀 규모가 크면은 뭐 맨으로 하는 게 맞고, 각 구성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네, 지금 일단은 학습하시는 거니까 용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네, 적합하죠. 장점은 패킷 손실 및 지연 최소화. 아무래도 소규모니까 패킷이 손실이 될 확률이 낮죠. 그리고 통신기기 연결 용이 및 빠른 전송 속도, 높은 신뢰성,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송료 비용 부담이 적고 오류 발생했다. 그렇죠,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랜 외부에는 이쪽 세계, 다른 세계죠. 외부니까 이 연결되는 광 케이블 같은 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좋고 이런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전송 효율도 높고, 그래서 또 유리 섬유다 보니까 이게 또 깨지거나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겁고, 그래서 땅에 포설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구축하죠, 이렇게. 근데 이 반면에 이 랜은 뭐 UTP 케이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중에서 뭐 저렴하죠. 저렴하게 해서 막 뭐 라우터에 연결하고 막 다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비용 부담이 적죠. 이렇게 처음에 한 번만 구성을 해 놓으면은 추가적으로 뭐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은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비용 부담이 적죠. 그리고 오류 발생이 낮다. 반면 단점은 전송 방식에 따라 패킷 도청 우려.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뭐 보안적인 장비가 없잖아요. 구성이 간단하니까. 그리고 UTP 광 케이블로 구축된 노드가 많은 경우, 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호스트 연결된 걸 노드라고.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용어가. 그 용어 정리를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위수 제한은 뭐 수킬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킬로미터가 넘어가면 맨이라고 해요. 이 다음에 학습할 내용 보시면은, 음? 제가 맨을 빼먹었네요. 이 랜 보시면은, 자, 호스트가 세대라고 칠게요. 이 세대를 묶은 게 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랜들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물론 다 외부죠. 각각 끝에는 게이트웨이나 라우터가 있겠죠. 물론 이 라우터랑 라우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수많은 라우터랑 게이트웨이가 또 있죠. 이렇게 구성된 게 맨이에요. 그 맨은 뭐냐면 도시죠, 도시.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호주 같이 땅이 큰 나라는 주가 있잖아요. 그 주가 사실 우리나라 크기인데 나라 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맨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웬이라고 하죠. 이 자, 이게 조그맣게 랜, 여기도 랜,
여기도 랜, 이 지금 점이 호스트예요. 이게 맨, 또 여기도 맨. 아, 이게 지금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글씨 쓰는 것도 힘들고. 자, 이렇게 맨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맨을 또 묶어주는 게 웬이에요, 웬. 그 원거리 통신망이죠, 원거리 통신망. 그래서 이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미국 국방부에서 발전이 됐잖아요. 인트라넷으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이렇게 랜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맨으로 발전했다가, 이제 이 호스트랑 자, 여기 지금 한국이에요. 여기는 뭐 미국이라고 할까요? 이 거리가 먼데, 점점 거리가 먼 곳을 데이터를 연결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웬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점 대 점,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점하고 점. 그래서 다시 쓸게요. 포인트 투 점 포인트. 네. 그래서 이렇게 점 대 점. 원래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점 대 점 방식 랜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초기 모델이 이거 P2P가 아니에요. P2P는 뭐 이렇게 앞글자 떠서 P2P가 이 포인트 투 포인트냐고 하는데 P2P는 포인트가 아니죠. 피어 투 피어이죠. 네. 이거는 포인트랑 포인트 연결한 거고 P2P는 개인과 개인이 연결한 거고. 네. 그 P2P 이 P2P가 아니라는 거. 네. 어쨌든 랜은 소규모. 그다음 그걸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커진 게 맨. 그래서 더 커진 게 웬. 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토폴로지. 이 토폴로지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호스트랑 호스트랑 연결된 걸 노드라고 했잖아요. 이 노드가 연결된 방식이에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막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 연결된 방식이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된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네트워크에서 케이블 연결된 컴퓨터들의 전체적인 모양. 네, 연결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 피지컬 토폴로지,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 그래서 미디어로 연결된 호스트들의 실제적인 연결 모양, 그리고 논리적인 미디어로 호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냐에 따른 네트워크 모양. 그래서 그 토폴로지의 종류인데 성형, 스타형이죠. 그리고 버스형, 링 토폴로지.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준비 못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셔야지 이거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보다 훨씬 빠르실 거예요. 한번 잠깐 보시면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당겨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구글에서 한글로 그냥 검색할게요. 그냥 토폴로지. 그럼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많잖아요. 볼까? 아니면 이미지를 검색해서 볼까요? 뭐 다 비슷비슷한데
이걸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형이 있고 망형이 있고 버스형이 있고 환형이 있고 나무형, 이 트리형이 있어요. 그 성형 스타형이 이거예요. 뭐 여기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코어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림 그릴 필요가 없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고, 망형은 이 지금 성형은 지금 이렇게 하나씩이잖아요. 코어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쵸? P2P가 아니고 포인트 투 포인트죠. 점대점. 근데 망형은 여기서 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각각. 버스형은 이건 이따 뒷부분에 버스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통신 데이터 방식에 대해서 나올 건데 ATM 방식으로 그때 설명된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 메인선이 있으면 다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원 모양이죠. 자꾸 제가 멀쩡한 사진을 망치네요. 네. 그리고 트리형. 그거 아시죠? 이 컴퓨터 쪽 좀 공부하신 분들, 지금 이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정보 보안이나 다 컴공이나 아니면은 뭐 정보 보호 관련 전공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뭐 용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스택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메모리가 뭐 처음 들어가는 게 먼저 나왔냐, 뭐 처음 들어간 게 뭐 나중에 나오냐, 이런 뭐 이건 당연히 메모리에서 하는 용어인데, 스택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는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용어 차이는 조금 있는데 비슷한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나무형 트리형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는,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많이 나오죠. 이 트리형 해가지고. 물론 그 데이터에 있는 트리형이랑 지금 이 네트워크에 있는 트리형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다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약간 좀 감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공부하실 거면 한 번에 하실 때 한 번에 끝내세요. 그럼 다른 공부를 하시더라도 분명히 도움되지,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보셨고요. 다시 이걸 화면을 줄여야 되는데, 아, 잘 안 되네요. 왜 갑자기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토폴로지의 구조, 특히 성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연결된 노드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뭐 n분의 말 나온 김에 n-1분의, 그래서 뭐 각 노드마다 제가 왜 살을 썼지? 이게 공식인데 이건 나중에 좀 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있으면은 뭐 넘어가다 문제가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네,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서 이 토폴로지 중에 이 성형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망형도 있었죠, 망형. 성형에서 좀 더 발전된.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 토큰링. 이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이 토큰, 제가 이걸 왜 창피하게, 민망하네. 저 젊은데, 저 토큰 안 써봤는데, 이거를 버스 탈 때 그 토큰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말을,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뭐 완전 아저씨인가? 막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써놨죠? 저 굉장히 젊어요. 네. 토큰은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돈 내고 타나요? 버스카드, 교통카드로 이렇게 미리 충전해서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돈 대신 화폐죠, 화폐. 화폐를 산 거예요. 이런 화폐를. 토큰이. 그래서, 근데 똑같아요. 토큰링이 뭐냐면, 자, 성형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기 호스트는 B,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E.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현재 A가 이 코어랑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D죠. 예. D는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A가 하고 있다는 거는 A가 토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토큰이 D로 왔어요. 그 D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트래픽 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차가 안 막히잖아요. 그쵸? 이제 하나씩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지금 A가 하고 있는데 D가 급해요. 아니, 죽겠어요, 지금 막. 급해 죽겠어요. 화장실 가야 되나? 예, 급해 죽겠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A가 안 나와요. 급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민망하고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면서 단점이라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나왔네요. I 트리플.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ISO. 뭐 ISO 27001, ISO 27001, 이거는 보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27001에서 뭐 또 세부적으로 또 있어요. 뭐 몇 해가지고 몇은 뭐고 또 이렇게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ISO. 아니면 뭐 혹은 9001, 뭐 품질 경영. 이 ISO가 그거잖아요. 국제 표준. 그쵸? 여기 보시면은 국제 표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IS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는데, 밀접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 표준이에요. IEEE. IEEE 국제 표준이에요. 그냥 여기는 ISO 쓰지만 여기는 그냥 IEEE를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IEEE 뒤에 802가 붙어요. 그 802가 뭐냐면 이 IEEE 규약을 80년 2월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802래요. 믿거나 말거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네. 그 암기가 힘드시면은 암기 자주 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링크를 걸어 놓으셨는데 자주 보세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802.3. 여기는 지금 CSME CD 방식인데 이게 여기 이더넷 방식도 있어요.
이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더넷 방식도 802.3이에요. 그래서 같이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802.11 보시면은 802.11이 802.11 이게 무선 네트워크 방식인데 여기에 A가 붙어요. 그럼 뭐냐? 여기 5GHz. 자, 만약에 여기가 B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2.4GHz. 그래서 처음 A, B 이렇게 해서 계속 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계속 또 새로운 표준이 또 생기고 있어요. 이 I 같은 경우는 이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이 비밀번호 방식인가요? 네. 그래서 802.1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보실 때 뭐 문제가 무선 네트워크는 하면 뭐 802.11을 고르셔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 802.11인데 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래요. 아, 그러면 그 시험은 이번 시험은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나왔구나 하면서 자책감을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져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A는 5기가, B는 2.4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802.15 블루투스, 그 802.3 요 세 개가 좀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출제 빈도를 보면. 그래서 정리를 꼭 하시고 이거는 꼭 뭐 외우기 힘드시면 자주 보셔야 돼요. 네. 네, 맨이 여기 있네요. 렌. 맨하고 웬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렌하고 렌을 연결. 렌, 여기 이렇게 호스트, 렌. 이 렌하고 렌을 연결한 게 맨이죠. 렌하고 렌을 연결. 백본 네트워크로 가는 길목 역할. 가입자망을 백본망으로 연결해줌. 메트로 코어 구간의 트래픽은 가입자에게 가입자로 가입자에서 백본으로 구분되어짐. 저도 좀 약간 이해가 말이 어렵네요. 모든 트래픽이 백본을 거치는 것을 방지. 메트로 코어가 존재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백본이라는 개념이 백본이래. 맨이라는 개념을 그냥 다 웬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웬을 좀 포커스를 좀 왼쪽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지역성에 제한이 없다. 네, 제한이 없죠. 뭐 여기 한국에서 저 미국 아니면 뭐 저 호주까지 지구상에 있으면 다 되니까 인터넷 그 선만 연결되어 있다면 원거리 통신은 대체적으로 느리다. 이거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쉽게 제가 인터넷을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을 하실 때 그거 아시죠? 인터넷 주소 뭐 네이버가 아니에요. 뭐 뒤에 이렇게 IP 주소가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주소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일 단점이 숫자를 못 외요, 인간은. 안타까워요, 인간이. 그래서 도메인을 쓰죠. 그래서 뭐 한글 도메인도 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렇게 도메인 쓰죠. 이러면 쉽게 외워지니까. 그래서 이거 했을 때 도메인을 또 연결을 하는데 도메인 서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메인 서버도 뭐 국내에 있는 도메인 뭐 큰 회사들도 많지만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으면 큰 규모의 회사들은 그 한 지역에만 서버가 있지 않고 이렇게 뭐 아시아에도 뭐 두세 개 있고 유럽
여권, 동유 여권에도 있고, 뭐 아메리카 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버를 이용하면 좀 당연히 빠르죠. 근데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이고, 이건 지금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거리가 멀면 좀 속도가 떨어지죠. 랜선이래 자꾸. 케이블 같은 경우, UTP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100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m밖에 안 돼요. 그걸 점점 극복하기 위해서 동축 케이블 나오고 광 케이블도 나온 거죠.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이죠. 그 램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당연하죠. 당연히 복잡하고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당연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데이터 전송 과정에 패킷 교환 방식하고 프레임레이인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짚고 네, 여기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뒤에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왼쪽에서 지금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웬에 대한 종류가 뭐 ISPN, PSTN, 뭐 ATM 이렇게 있는데, 먼저 PSTN 해볼게요. PSTN이 뭐냐면 공중전화에 쓰는 그 망 있죠? 그 망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과거로부터 사용되던 일반 공중용 아날로그 전화망을 지칭. 그 통상적으로 데이터망과는 별도로 재래 전화 위주의 유선통신망이라는 의미가 강함. 이에 사용되는 기술로는 회선 교환이며 패킷 교환망과는 차별화된. 패킷 교환망하고 아니 회선 교환망하고 패킷 교환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종료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PSTN이라는 거는 이미 뭐 요즘에 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불과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막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은커녕 뭐 삐삐 아시죠? 삐삐. 삐삐 모르시는 분 많으실 수도. 저 젊은데. 네. 공중전화를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거를 설치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깝잖아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한 거예요. 그걸 재활용한 게 그 공중전화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 ISDN 같은 경우는 이거의 PSTN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 짬뽕이죠.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읽어볼게요 먼저. 이 ISDN은 각종 통신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통신망과는 달리 음성, 네, 포커스네요. 여기다 낙서가 됐을까?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망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경제적인 디지털 통신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케이블을 가정을 할게요. 이게 만약에 예전에 구축된 전화선이에요. 그 전화선에 지금 음성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제 포커스가 말씀드린 음성 말고, 당연히 음성은 기본인 거고, 데이터도 갈 수도 있고, 뭐 영상도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지금 이 케이블에서 다 쓰는 거죠. 네. 이게 ISDN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프레이 이 웬이 발달된 게 이 지금 OSI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이 X.25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진짜 글씨 쓰기 너무 힘드네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잠깐만 제가 그러면은 짚고 넘어갈게요. OSI를 말 나왔을 때 OSI
OSI 7계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셋, 넷, 일곱 개. 자, 1계층, 2계층, 3계층 이런 식으로 됐어요. 4계층. 데이터가 자, 컴퓨터라고 할게요.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뭐 메일을 썼어요. 글을 작성했어요. 그럼 이거를 전송을 할 때 1계층이 물리계층이에요. 그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금방 외워져요. 이게 그냥 물대 내 전 세 글씨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글씨 사실 못 써요. 더 못 써지네요. 전세표 못 알아보시겠죠.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7계층인데 이게 무슨 말이면 1계층 물리계층이에요. 앞글자만 딴 거야 지금. 그래서 물리계층에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장비 저희가 앞서 배웠던 리피터나 케이블 그래서 전송 단위는 비트 단위예요. 비트예요. 바트가 아니라 비트. 그 2계층 데이터 그 NIC라고 랜카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카드라고 했잖아요. 각 제조사마다 나오는 고유 번호가 있다고 맥 어드레스 그게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송되는 계층이 여기는 단위가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많이 보셨죠? I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P 또는 X.25 지금 이게 프로토콜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토콜 뒤에 배울 건데 약속이에요. 약속 이 프로토콜들이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IP가 이름이 아니라 IP라는 약속을 쓰기로 한 규칙인 거죠. IP라는 프로토콜, X.25 프로토콜 좀 많아요. 뭐 ARP도 있고 ARP가 있어 또 반대로 또 RARP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긴 전송 계층 TCP 들어보셨죠? TCP 그리고 UDP TCP랑 UDP는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TCP, UDP가 있어요. 그리고 섹션 계층에는 지금 이 네트워크 계층에 X.25라는 프로토콜 있잖아요. 섹션 계층에는 비슷한 놈이 있어요. X.225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여기는 표현 계층 뭐 이제 뭐 압축을 한다거나 뭐 MPEG 네, MPEG이나 압축 응용 계층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글을 써서 보낼 때 글씨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 각각 이 끝에 이렇게 네트워크 카드에서 맥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물리 계층 가고 데이터 계층 가고 네트워크 계층 가고 전송 계층 가고 또 반대로 도착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또 받죠. 물리 계층 받고 데이터 계층 받고 네이트 계층 받고 반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이런 순서로 받아요. 이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OSI 최계층은 물대내 전세표 전송 계층, 섹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꼭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좀 그냥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1계층은 비트 단위,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데이트 계층은 프레임 단위, 이 3계층은 네트워크 단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 릴레이는 이 읽어볼게요. 장거리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중에 하나의 포트를 통하여 여러 개의 네트워크 포트와 연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먼저 이 X25를 웬이 X25로 발달을 했어요. X.25. 아까 이게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계층은 아까 제가 단위가 패킷 단위라고 했어요. IP 계층, 네, 패킷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토콜이 하는 일이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요. 근데 각 패킷당 이제 오버헤드가 또 많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버헤드를 메모리 스택으로 하면 오버헤드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그렇게 완전 좀 개념이 다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버헤드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 X.25는 비슷한 패킷을 그냥 합쳐서 그냥 보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증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는 X.25로 하다가 그 다음 발전된 게 프레임 릴레이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릴레이도 문제가 생겨서 여기 있네요. ATM으로 발달을 했어요. 네,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X.25가 문제가 생겨서 프레임 릴레이로 발전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랜이 그 다른 세계, 다른 통신망, 다른 광역 통신망에 그 연결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잖아요. 이 하나의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못 해가지고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 이렇게 가상선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아까 토폴로지의 버스형 있죠? 네, 이렇게 하나의 회선에 토폴로지 버스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참, 프레임인가 뭐겠어요, 단위가. 이계층이에요, 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인 회선에 가상으로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용선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 회선은 하나인데, 이걸 쓰는 건 하나인데, 가상을 만들어서 가상을 전용 회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X.25보다 좀 더 발전이 된 단계고요. 사실은 이 연결 방식이 또 IP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 IP 방식은 또 뭐냐면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은 이 PSTN처럼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근데 통신량이 늘어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킷들이 트래픽 잼이 일어나요. 교통이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레임 릴레이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가상 전용 회선을 만든다. 네. 가상 회선을 이용해 전용선을 만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프레임 릴레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포트를 통해 여러 개의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가상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ATM. 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고 되어 있었죠? 비동기 전달 모드. 엄연히 말하면 사실 비동기는 아니에요. 네. 애도 가상 채널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상 채널 그 연결 지향할 때 얘도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동기식으로 비동기식인데 동기식으로 해가 동기식인 이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간을 쪼개는 그거죠. 시분할 방식이 그거예요. 뭐 어렵게 하지만 뭐 물론 종류는 뭐 시분할 방식도 뭐 TDM도 있고 뭐 되게 종류는 많은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성형을 토큰링을 설명드릴 때 토큰이 와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시분할 방식은 그거예요. 토큰 대신 A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때 C가 왔어요. C는 상당히 좀 약간 극적으로 비교를 할게요. 얘는 1시간 데이터를 해야 돼요. 코어랑 얘는 1시간짜리 데이터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죠. 얘는 1초짜리예요. C는 1세컨드. 자, 그러면 1시간 때문에 먼저 왔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A가 끝날 때까지. 억울하잖아요. 얘는 잠깐이면 되는데. 화장실로 비교할게요. 화장실 변기가 하나예요. 변비 걸렸나 봐요. A가 엄청 오래 볼일 보는데 C는 소변만 보면 돼요. 잠깐 깔짝 보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 기다려야 돼요. 억울하죠. 이게 C분할이에요. 그럼 얘는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럼 내가 양보할게. C가 먼저 볼일 끝내고 가. 이 개념이 C분할인데 이 C분할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은 이때는 동기식을 쓰기 때문에 뭐 엄연히 말하면은 뭐 틀리다라고는 말도 못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동기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ATM 같은 경우는 셀이라는 게 있어요. 셀이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정한 거예요. 얘는 셀을 53이라고 할게요. 53바이트로 정했어요. 이게 셀이에요. 그 일정한 크기로 정한 거를 이걸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그냥 이렇게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53바이트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이 고정 길이의 이 패킷을 얘는 또 패킷이에요. 네, ATM은 또 패킷을 써요. 패킷 3계층이죠. 네, 얘는 2계층이죠. 이렇게 좀 연관 지어져서 같이 학습하시면 더 암기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또 그게 또 저의 또 특기예요. 또 뭐 이거 하다가 또 연관되면 또 다른 거 넘어가고 또 다른 거 넘어가고 사실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설명드릴 게 아닌데 언급이 돼서 또 이렇게 왔듯이 네, 제 특기죠. 단점은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네, 50 어디까지 했죠? 네, 53. 네. 53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셀이라는 게 이걸 이용해요. ATM은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이
ATM 방식이 이 아까 53 셀을 사용한다고 했잖아. 셀이 53바이트인데 이거를 이 셀 단위를 또 쓸 때는 또 동기화가 또 이루어져요. 그 아까 뭐라고 했죠? 동기화 쓸 때? 아까 이거 비동기 전달 모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10분할 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10분할 다중화를 또 사용해요. 그 결국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 ATM이라는 게. 근데 또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반대로 또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또 돼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포커스를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PST에는 공중전화망, 이 ISD에는 멀티? 짬뽕이라고 할까요? 멀티? 네. 뭐, 다 같이 쓰는 거죠. 이 회선을. 그리고 프레밀러는 이 가상화 회선을 써서 가상화를 전용선처럼 쓴다는 거. 그리고 ATM은 셀을 쓴다는 거. 셀은 53바이트예요. 이 진짜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리고 기억하시죠? 이거 설명드리고 잠깐 요 이 패킷이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 교환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언급을 또 해드리려고 지금 이거 설명 끝나고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회선 교환의 실시간 및 패킷 교환의 유연성을 통합시킨 연결 지향적 패킷 교환 복합 기술. 제가 국어를 못해가지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원래 학문이라는 게 용어랑 국어 싸움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쉬운 말 냅두고 제가 뭐 지금 현재는 이게 뭐 다른 이렇게 법률 공부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글 냅두고 한문 쓰고 한국어도 아니에요. 법률 보면은. 네, 또 말이 또 새네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회선 교환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전화번호를 설명을 드릴까요? 음, 네. 그럼 전화번호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사투리 같지만 지역번호 01을 쓰죠. 서울은 031이 경기도인가요? 인천인가요? 032가 인천이고 031이 경기도. 뭐 이렇게 지역번호가 쭉 있죠. 회선 교환 방식은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 앞에 자, 제가 지금 이 메모 예를 들어서 가정을 또 할게요.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또 그게 또 좋아요. 자, 이렇게 메모장에 제가 이렇게 글을 쭉 썼어요. 뭐 그러면 물론 이 글 내용이 영어면 좋겠지만 또 한국어죠. 그럼 뭐 또 아스키 문자를 해가지고 또 뭐 변환돼 가지고 뭐 글자 뭐 기역이라는 글자가 뭘 또 뭐 1바이트씩 잡아먹고 또 뭐 자꾸 이렇게 또 빠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메모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뭐 A는 뭐 64 맞나요? 64인가? 대문자 A가 65인가요? 물론 네, 이진수죠. 이렇게 뭐 100,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잖아요. 그때 이 앞글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회선교환망을. 그래서 뭐냐면 이게 0이다. 0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정해졌잖아, 이거는.
아이고, 공의가 부사는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쵸? 약속이죠, 이것도.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주소를 보고, 이미 경로가 정해진 거예요. 아, 지금 이 데이터는 서울 홍길동네 집이구나. 아, 이 데이터는 부산 아무개네 집이구나. 하고 이렇게 전송을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경로가. 이 앞 글자를 보고. 이게 회선 교환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데이터 길이면 이게 뭐 헤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또 이 헤더 안에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뭐 네트워크 2급에서는 이 헤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안 나와요. 뭐 네트워크 1급은 나온다고 하고 보안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각 헤더의 역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헤더가 없어요. 어디 갔지? 네, 여기 회선 교환 방식은 이 헤더가 없어요. 이게 포커스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너무 길게 말을 했는데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리 경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선 교환 방식은. 그래서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가 안 쓴다면은 제가 쓸 땐 좋죠. 이미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 너는 그러면 계속 여기로만 보내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가성비가 최고죠. 근데 안 쓸 때는 못 쓴다. 다른 사람은 애가 쓰고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이 A라는 애가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개념 많이 비슷하죠. 뭐 토크닝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고 제가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점점 발전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포커스만 딱 집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회선 교환 방식은 이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헤더 부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헤더를 안 써요. 이게 포커스예요. 네, 헤더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거 이해 안 되실까봐 뒤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네, 하는 김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이 패킷 교환 방식은 그럼 뭘까요? 얘는 아까 제가 OSI 7계층 할 때 네트워크 계층에 IP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IP 주소라는 게 등급이 있어요. 또 계급이 있어요.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래서 뭐 C 등급 같은 경우는 많이 쓸 거예요. 뭐 범위죠. 192점, 뭐 168점,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킷 교환망은 IP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유동적인데 128비트에서 약 4,000 바이트 정도가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가변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킷 교환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라우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헤더가 필요 없다고 했죠? 얘는 헤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길어요. 길면은 앞에 이렇게 앞부분에 헤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긴 거를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끊죠. 말 그대로 패킷을 끊어요. 이거 한 번에 다 보내면은 중간에 유실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나눠서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송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뭐 나중에 또 다른 프로토콜 또 배울 텐데, 오류 제어 프로토콜 또 있거든요. 뭐 지금 좀 너무 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앞에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뒤에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조각 내서 지렁이처럼 막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뭐 여기 애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헤더라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뭐 1, 2, 3, 4다 이렇게 보내면 1, 2, 3, 4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3, 2, 1 뭐 이렇게도 가고 막 보내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헤더가 없잖아요. 그쵸? 얘는 데이터 양이니까 얘는 헤더고, 헤더가 주소를 목적지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끊긴 데이터들은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어떻게 찾아가냐, 따로따로 가는데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궁금하시죠? 또 약간 좀 여기 또 들어가면은 이 조각난 데이터라고 치면은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깃발이죠, 깃발, 플래그. 네, 이렇게 앞뒤로 플래그가 있어서 뭐 퍼즐 할 때처럼 자 1, 2, 3, 4라고 했는데 뭐 4번이 2번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합쳐질 때 데이터가 다 도착해서 합쳐질 거 아니에요. 조각난 데이터들이 합쳐질 때 이렇게 뭐 1, 2, 3, 4로 조합이 돼야 되는데 뭐 로봇 합쳐야듯이, 근데 1, 2, 4, 3 뭐 그렇게 합쳐되면은 로봇가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 건담이 막 팔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다리가 붙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플래그가 있어요. 이걸로 구별을 해요. 네. 많이 의문점이 많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정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특히 ATM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TM은 셀, 네, 셀이 포커스예요. 셀.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